국내는 저는 충분히 올해가 기회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가 코스피 3천을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줘야 3천이 실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4분기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일단 파운드리가 지금 적자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안 좋죠. 그리고 HBM도 심지어 아직까지는 못 들어간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1분기 때부터 좀 뒤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물론 저도 이제 유튜브는 많이 나오지는 않긴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 관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유익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확실히 전년도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시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1월 2일부터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걸고는 있는데, 물론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거래 대금에 해외 주식으로 갔던 자금들이 국내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탁고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줄어들긴 했지만은 원래 51조, 50조에서 이제 맴돌던 게 2월 달에는 58조까지 자금이 유입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특히 뭐 우리나라 뭐 방산 섹터나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이런 조선 섹터들의 유입들이 굉장히 많았던 좀 시장이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정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단 관세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관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빠질 때 외국인 매도세는 생각보다 이제 거세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장을 계속 지탱해 왔던 게 어디냐? 결국에는 개인 매수세죠. 개인 매수세가 이제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이 많이 좀 버텨왔던 건데, 대신에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용잔고가 지금 최근에 한 18조, 19조까지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에는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크게 이제 수익을 내고 오신 분들이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에 좀 익숙해진 투자자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투자자들이 어디 쪽으로 좀 자금이 몰려있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지금 원래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기 때도 지금 관세 이슈가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제각각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 그나마 좀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이런 감세 정책, 결국 그동안 이제 한 6조 달러에 관련된 이제 빚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 그 상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왜 지금 관세 정책을 강하게 하고 있느냐? 그만큼 이제 재정 적자가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재정 수입을 통해서 그만큼 부채를 이제 탕감시키려 하는 목적이 조금 뒷배경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실제로 한 국가에 관세를 매겼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 거의 한 60조 원입니다. 물론 아까 6조 달러고 얘기를 한 거는 대략 한 7천조, 한 8천조 되는 이제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나 캐나다나 멕시코, 이제 심지어 중국에 이어서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관세를 더 강하게 이제 하는 이유도 그에 대한 맥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1기 때 완전 다르죠. 트럼프 1기 때는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왔는데, 최근에 2기 때는 1월 22일부터 주가는 계속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년과 다른 게 중국도 중국만큼의 덩치가 굉장히 커졌고, 그만큼 기술력이나 시장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달라진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 관세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 물론 어제도 이제 캐나다 이제 관세가 오히려 보복 관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유럽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보복 관세가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라는 거는 과연 미국이 미국만을 위해서 이 관세 정책이 옳게 갈 수 있느냐? 그 시장은 이제 그거죠. 물론 이제 CPI 발표도 있을 거고 3월 20일 날 이제 FOMC도 있겠지만은, 시장은 계속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각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같이 빠지고 있다, 이런 측면은 지금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ECB나 캐나다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지금 갈등을 서로 내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우리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할 생각은 없어. 우리는 일단 데이터를 보고 할 거야. 그런데 트럼프는 강경하게 지금 금리 인하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관세 정책을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제 그 기본적인 맥락 자체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시장은 여기서 좀 혼돈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UBS도 그렇고 여러 이제 모건스탠리에서도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한 이제 상향폭이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는 이제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농업 고용 지표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때 16만 명에 대한 컨선이 있었는데 한 15만 1000명 정도 다운되긴 했습니다. 고용 둔화겠죠. 고용 둔화가 있지만은 이 속도가 이게 경기 침체로 갈 만큼 그렇게 가파르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2월 CPI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1월 달이나 2월 달은 보통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부각이 됐고 특히 1월 달에 L의 산불 영향이 있으면서 특히 주거비나 또 농산물이나 여러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물가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3월부터는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 물론 이제 생각보다 저는 트럼프가 꼬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과 중국이 이렇게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보복 관세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도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관세가 생각보다 다운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사그라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봤을 때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 생각보다 빨리 속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경기 침체까지는 좀 가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전에 우리나라랑 이제 FDA 이제 했죠. FDA를 협상을 했다는 거는 서로 간의 무관세 정책입니다. 물론 이제 2019년에도 그 당시 농산물이나 철강과 관련해서 일단 관세 관련해서 개정안을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역이 적자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우리에게 인력 난이 생겼거나 관련해서 안 되겠다. 우리는 같이 서로 잘해보고자 했는데 우리 쪽 무역 적자가 심하다. 이 관련해서 이게 업종에 관련해서는 관세를 어느 정도 영향을 주자라고 한 게 2019년에 이제 관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아마 트럼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을 안 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스법 관련 뭐 폐지한다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트럼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스타게이트입니다. 스타게이트가 뭐냐? 결국에는 지금 AI 쪽의 업황을 더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HBM이 필요한데 물론 지금 마이크론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마이크론도 해외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관세를 매긴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도체를 수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AI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단가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비용이 커지는데 과연 그 스타게이트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칠스법을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관세를 올린다. 이 영향은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반도체가 만약 관세를 매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크게 가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테일러 공장 쪽에 뭐 대부분 뭐 파운드리긴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메모리 쪽은 영향은 좀 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대신에 자동차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아가 일단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지행 공장 쪽으로 어느 정도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최대한 관세 쪽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좀 빠르게 움직였죠. 왜냐하면은 현대제철이 먼저 공장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신규 공장을 짓겠다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자동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다고 해봤을 때는 적어도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일단은 관세 쪽에서는 최대한 피해는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예상은 생각보다 덜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외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국내는 저는 충분히 올해가 기회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가 코스피 3000을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줘야 3000이 사실 실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4분기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일단 파운드리가 지금 적자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안 좋죠. 그리고 HBM도 심지어 아직까지는 더 들어간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1분기 때부터 좀 뒤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있고 물론 이제 철강 쪽도 최근에 시크니컬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었죠.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회사들.
그러면 석유화학 등과 같은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저는 코스피 3000이 빨리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얘기를 했던 게 올해 경제 성장률 한 1.7% 좀 나왔다가 1.5%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항상 정부에서 이제 제시하는 거는 심지어 그냥 단순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뭘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추경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률은 추경을 제외했던 단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게 1.5, 1.7인 거고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AI나 로봇이나 이런 조선 2차 전지점에 대한 지원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지수 자체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는 저는 2,500, 2,450이 제일 하단으로 좀 지지를 받는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는 계속 전 기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물론 이제 10월 달, 9월 달쯤에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시장에서 분석을 했냐? 올해 65%나 70%는 일단은 영업이익 전망치를 다 다운시켰습니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경기가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 하나둘씩 바뀌고 있는 게 조선 섹터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철강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주가가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중국의 반덤핑 관세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죠. 반도체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때부터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나 일단 이쪽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조금은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탑5 안에 드는 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일단은 뭐 필수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비중을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고요. 비중이 20에서 30% 비중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20% 이내에는 조금 비중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예년과 다르냐면은 항상 뭐 JP모건 헬스케어, 뭐 유로페어마켓, 뭐 ACL, 아스코 여러 학회가 있긴 하겠지만은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기술 이전했으면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세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가 뭐냐? 이미 2015년 이후에 바뀌어졌던 이제 바이오 시장 자체가 임상 이후에 대해서 빅파마 업체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임상 데이터가 학회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야 우리나라는 뭐 알테오젠이나 에이비엘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도 그 한 해의 기술 이전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게 그거죠.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삼성 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 작년에만 하더라도 FDA 승인된 게 그 6개, 7개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바이오시밀러의 본고장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봤을 때, 작년에 삼성 바이오 로이스도 물론 오르기도 했지만은 알테오젠이나 ABM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셀트리온도 올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성과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제약바이오도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20% 비중을 늘리시고 나머지 50% 같은 경우는 물론 방산도 좋고 조선도 굉장히 좋은 섹터도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은 일단 대형주 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철강이나 금융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도 충분히 이게 기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추세에 있고 그럼 유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이제 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만큼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좋아진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시크니컬 업종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기회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일 큰 거는 반도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